김기종 씨의 친동생을 저희가 또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동생도 갈 길이 다른 형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웃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 동생이 전에는 형에 대한 이야기 직접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는 뭐 조생활 수급자까지 지정될 정도로 좀 힘들고 어렵고 또 그것도 그 젊은 나이에 해줄 정도면 나름대로 그런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지정을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는 집안이 굉장히 부유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부유한 건 아니고요. 뭐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뭐 그렇게 먹고 살기에는 뭐 별 문제는 없었고 뭐 유학도 가고 했으니까 뭐 저는 뭐 전혀 다른 쪽 공부를 했고 그래요. 진짜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 정말 왜 그랬는지 예를 들어 뭐 데모를 하고 욕을 하고 뭐 그런 것은 또 그렇다 치지만은 뭔 그 과도를 가지고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되고 저도 진짜 그런 식으로 그냥 돌출 행동을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도 저는 또 가족이니까 너무 일방적으로만 좀 안 하셨으면. 자, 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혈육이기 때문에 형이 저런 상황에 처한 것 안타깝게 얘기를 하는 모습 제가 직접 오늘 통화를 했었는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동생도 사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해하기 어렵고 속이 많이 상하겠죠. 어쨌든 어릴 때는 공부 잘하는 동네에서 수재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김기종 씨가. 네. 근데 또 서울에 어쨌든 명문대에 진학을 했을 때 그 동생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근데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철진한 이념, 이건 이념이라기엔 너무 거창하고요. 어떤 그 잘못된 저런 생각을 갖고서 계속적으로 돌출행동하다가 드디어 어떤 정말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치는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 동생과 또 지금 그 많이 편찮으시다고 하는데 그 부모님의 마음이 상당히 아플 텐데 저럴수록에 좀 주변에서 제대로 좀 위로하고 그리고 김기종 씨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그 우리 국민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좀 얘기해주고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근데 과거에 운동권을 했다가 그때만 해도 이제 권위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뭐 운동권 학생들의 어떤 명분이나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지금 시대가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저분들 사고가 바뀌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이 어떻게 보면 시대는 가도 계속해서 1980년대에 머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80년대는 바로 이 독재와 맞선 이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또 거리에 대학생이 나가면 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격려를 했습니다. 같이 최루탄을 맞아도 힘내라고 외치기도 했죠. 네, 그런데 이 1980년대 바로 이런 희생이 있었고 오늘날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민주화 운동과 종북의 구별, 그리고 민주화 운동과 이 폭력 사건의 구별이 모호한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죠. 바로 이 국회에 진출한 분들부터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배경 화면으로 나간 곳이 바로 김기종 씨의 집 안의 모습입니다. 오늘 경찰이 그곳을 압수수색을 한 바로 그곳인데 사무실과 겸용해서 쓰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집을 빌려준 집 주인, 자 지금 사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종 씨 사무실로 같이 쓰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집 주인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다시 한번 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가 친척 없다 그러던데 광주에 있고. 그건 밝힐 수 없죠. 수급 대상자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세도 여기 지금 엄청 싸게 주고 있는 거에 투룸인데 투룸을 50 갖고 어떻게 원룸도 50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있었으니까 보증금도 500이야 500. 이거 세워두려면 1억 줘야 돼요. 여기서도 대여섯 평 돼요. 18평 될 것 같은데. 내국자라고 그러더라고 이거 보더니. 그래요. 거주는 혼자 하는데 회원들이 한두 사람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나이 먹은 사람들이야 다. 결혼 안 했어요. 총각이에요. 엊그저께도 3.1절 날 행사했는데 문자가 왔던데 돈 달라고 돈 달라고. 문자 있으세요? 뭐 사는 게 아주 궁핍한 그런 모습인데 황성욱 차장.
뭐 주변에도 손을 좀 많이 벌리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뭐 친구들을 이제 동기 동창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예. 조금 문제가 있고 좀 안쓰러워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증언을 했습니다. 한 동창에게 물어봤더니 1988년도에 뭐 김기종 씨가 머리를 좀 다쳐서 머리를 다쳤다. 예, 뇌 손상을 입어서 그 이후로 예.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아, 이제 그렇군요. 친구의 증언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하고 있는 이제 우리마당 사업을 좀 도와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일부 단체들이 자신을 멀리하라고 시킨다면서 매우 피해의식에 젖은 말들을 자주 하고 다녔다. 뭐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친구의 이야기 중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기종 씨의 어머니도 예. 공부를 많이 한 여성이고 뭐 외가 쪽이 이제 법조계 출신 인사들도 아, 있어서 법조계 출신이군요. 박정희 대통령 외가 시절에 쪽이. 대법관을 지낸 사람도 있다라는 이제 소문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집안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아니었을 텐데 네. 뭔가에 한번 생각이 물들다 보니까 그거를 고치기 어려운 그런. 근데 이 상황이 폭력적인 성향이 진짜 본인이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이제 폭력 성향을 보이는 게 과거 이제 전과도 그 여러 개가 있고요. 예, 여러 개 있었죠. 최근에 또 있었던 일 중에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신촌 로터리에서 신촌 일대에서 이제 엑소라고 아이돌 그룹 예. 이제 팬 사인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팬들과 이제 또 시비가 붙었습니다. 네. 시비 붙은 이유가요. 그 팬들이 걸어놓은 포스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이런 포스터가 마음에 안 든다. 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나가다가 이제 팬들하고 이제 시비가 붙었고 그 시비 과정 중에서 이제 그 영등포 그러니까 서대문 구청에 이제 공무원들이 나왔는데 그 공무원들을 이제 또 김기종 씨가 폭행을 해서 연행이 됐고 뭐 공무집행 방해로 뭐 이렇게 연행이 되는 일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로 폭행을 가한다거나 예. 또 뭐 이상한 기행동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다. 뭐 이런 것들이 이번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신호가 아니었나 이런 예.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외톨이로 살면서 환경은 궁핍하고 돈은 없고 또 북한에서 이런저런 뭐 지령 비슷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그대로 자기가 용기를 내서 해야겠다 이런 잘못된 결심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테러가 벌어진 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기종 씨 테러 관련 소식 여기까지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